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월 6일 아침 인사드릴게요. 크립토 모닝 신지은입니다. 디지털 에셋 코리아와 함께합니다. 자, 지금 현재 코인360 페이지 보고 계신데요. 자, 오늘장 짙은 초록색으로 물든 모습 확인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비트코인 점유율은 45.83%로 조금 더 떨어졌는데 어쨌든 분위기는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또 이쪽으로는 짙은 녹색 보이는 디지털 자산들 많네요. 코인 마켓캡으로 가볼게요. 자, 1위부터 10위까지의 디지털 자산들 모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지코인의 강세 24시간 동안 21%, 또 7거래일 동안은 102% 상승을 하면서 오늘도 이어지고 있고, 카르다노나 폴카다, 비트코인 캐시도 오르고 있는데 비트코인 캐시의 상승률도 꽤 주목할 만합니다. 네,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6,875만 원 선 기록하고 있고요. 자, 도지코인과 이더리움 클래식 오늘도 강세 이어나갑니다. 도지코인 거래대금 여전히 11조, 이더리움 클래식은 10만 원을 넘었습니다. 29% 상승하면서 자, 상승을 여전히 주도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보통 비트코인이 항상 거래량 상위에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한 8위 정도의 위치에 있는 모습. 알트코인들의 강세가 거래 대금을 또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시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오늘의 주요 뉴스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미국의 10대 은행 중 하나이자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 중 하나인 뉴욕 멜론 은행이요. 디지털 자산 ETF 서비스 공모전에서 초반 승자가 됐다. 이런 내용으로 시작하는 이 기사는요. 멜론 은행이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이 등록 서류를 제출한 8개 비트코인 ETF 중에서 3개사와 관리, 양도대행 계약을 확보했다는 내용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인데요. 여기에 포함된 회사들이 스카이브리지 비트코인 ETF 그리고 크립토인 인베스트먼트 ETF 등인데요. 1933년 증권법에 따라서 이 신탁으로 구성된 기능을 포함해서 전통적인 ETF를 광범위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그런 일들을 ETF가 승인이 된다면 해야 되는데 이런 업무는 포트폴리오 평가하고 순자산 가치 계산하고 주문 접수하고 세무 관리하고 이런 일들이 포함되죠. 이미 이 멜론은행 같은 경우는 582억 달러의 골드 트러스트, 그러니까 금 트러스트 같은 것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ETF의 관리 경험이 있죠. 그런데 아직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지 않았지만 벌써 이것들과 이제 계약을 했다는 거죠.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미 준비 과정이 치열한 듯 합니다. ETF 승인은 아직 되지 않았고요. 이미 물밑 작업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금융권에서 활발하게 정말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매일매일 들려오는 요즘입니다. 그런가 하면 비자도 신흥시장에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탈라라는 스타트업과 제휴를 발표했는데요. 달러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이죠. USDC를 시작으로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소비자들을 위한 디지털 자산 접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USDC는 이더리움, 알고랜드, 그리고 솔라나, 스텔라 블록체인에서 지원이 되는데 협업에는 서클, 그리고 스텔라 재단이 함께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고객들이 탈라의 디지털 자산 지갑에서 USDC를 통해서 자산도 저장할 수 있고 국경 간 이전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비자 카드랑 제휴를 해서 탈라를 통해서 지갑과 연결된 비자 카드를 발급해가지고 연동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탈라 고객은 비자 카드를 받는 전 세계 7천만 개의 가맹점에서 USDC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탈라는요, 멕시코, 필리핀, 케냐, 인도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의 600만 명 고객한테 20억 달러 총, 약 20억 달러 정도의 신용을 줘서
공식 신용 기록에 상관없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한 $10에서 $500까지의 소액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그런 앱으로 이미 페이팔 벤처스 같은 데로부터 투자도 받은 그런 스타트업입니다. 자,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이더리움 클래식 정말 신고가를 경신을 계속하고 있고 이미 많이 올라서 더 오를까 설마 했는데 또 아침에 10만 원을 넘은 11만 원까지 가는 가격을 보여줍니다. 왜 오를까? 리스크는 없을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 코인텔레그래프에 기사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더리움에서 하드포크돼서 나온 거잖아요. 이제 하드포크되어 나온 거기 때문에 대안으로 삼는 그런 투심이 이더리움 가격을 상승으로 이끄는 겁니다. 여기에 베리 실버트가 또 하나 더 얘기를 했는데 유동성이죠. 유동성. 로빈후드의 미국의 증권거래 앱이잖아요. 미국 밀레니얼들이 많이 쓰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비트코인 캐시, 도지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분이 도지머니가 어디로 갈지 알고 있다. 결국 유동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로빈후드 앱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유동성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는 거. 그리고 사실은 이런 개인 투자자들 말고도 기관들도 좀 들어와 있죠. 특히 그레이스케일에서 우리 돈으로 한 8천억 정도 되는 이더리움 클래식 트러스트를 운용하고 있죠. 이게 7억 1,160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모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에서 하드포크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믿음을 갖고 있다. 근데 이게 이더리움 클래식의 지난 이제 가격 차트인데요. 51% 공격이라는 게 나옵니다. 2019년에도 나오고 2020년 8월에도 나오고 이게 항상 좀 걱정거리인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더리움 클래식 보고 해킹 코인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51% 공격이 뭐냐면 코인 서버가 좀 공격을 당하는 거죠. 블록체인 기본 정신이 블록들이 이렇게 체인으로 얽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개개인이 뭐 거래를 감시한다 이런 건데 문제는 51%가 짜고 한 상대방을 속이면 네 사람이 있는데 세 사람이 짜면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거 쉽잖아요. 그런 식으로 51%의 그런 시스템을 장악을 하면은 이게 부정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더리움 클래식 이 작업 증명이라는 알고리즘을 쓰고 있는데 이게 그냥 채굴하는데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는 거죠. 쉽게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 이 컴퓨팅 파워만 많이 갖고 있으면 결국 51%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지금 비탈릭 부테린이 그 얘기를 하면서 지분 증명으로 넘어가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최근에 이클도 업그레이드도 하고 기술 채택도 많이 되고 있긴 한데요. 그럼 결국에는 가격 상승은 어떻게 올 수 있냐라는 질문에 프로토콜 개발 방식 그리고 전반적인 디지털 자산 시장의 움직임 그리고 실생활에서 얼마나 이더리움 클래식이 또 사용이 되는가를 지켜봐야 된다. 결국 투자하실 때는 이 세 가지 꼭 지켜보고 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은 오늘의 주요 일정입니다. 네, 일정 확인하시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고 도움 많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도 해주시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바로 방송 올라오면 보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